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가 우리 3.1절이었죠. 1919년 3월 1일 터진 독립운동은 세계 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폭발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3.1 혁명이라고 그 정도로 불렸죠. 그 조상들의 그 열정, 그리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한 땀과 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됐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 역사상 그런 역사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맨주먹으로 전 국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한거에서 일어났다는 게 그건 역사에 거의 유례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국민은 열정적이고 우리 민족은 열정적이고 이 자유를 갈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제목으로 잡은 게 파증불고, 파는 깨질 파자고요. 증은 떡시루 있죠. 떡시루. 시루 증자입니다. 시루 증. 불자는 아니 불자고 고는 돌아볼 고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시루는 돌아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는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헨리 포드의 명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당신이 옳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헨리 포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탈 수가 없어요. 원래 자동차는 미국 부자들의 일종의 장난감이었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자동차 공장을 설립해서 왜 부유한 귀족들만 자동차를 타야 되는가? 일반 서민은 자동차를 탈 수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서민이 자동차를 타려면은 가격이 싸야 돼요. 그렇죠? 가격이 싸야 돼. 서민이 살 수 있는 수도 떨어뜨려야 돼. 그러려면은 생산 효율을 높여야 되고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A라는 간부에게 물었어요. 자네 지금 이러이러한 자동차를 이러이러한 가격에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아이고 불가능합니다 사장님. 현재 기술로는 안 됩니다. 자네 말이 옳네. B라는 간부에게 또 물었어요. 자네는 이러이러한 자동차를 이러이러한 가격에 만들 수 있나? 아이고 사장님 만들 수 있습니다. 자네 말이 옳네. 그랬단 말이에요. 꼭 황희정성 비슷하죠? 그러니까 C라는 간부가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만들 수 없다는 대답도 옳다고 하시고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대답도 옳다고 하시는데 누구 말이 진짜 옳습니까? 그러니까 포드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만들 수 없다고 하는 놈은 못 만들고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놈은 만들기 때문에 둘 다 만든 거지. 맞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 못하기 때문에 둘 다 만든 거예요. 둘 다 만든 건데 어느 쪽을 택하실 건지는 자기가 선택해야 돼. 자기가. 자, 왕년에 집착 안 하기. 요 잭 웰치 바로 G2를 거의 평범한 기업으로 되어가던 G2를 다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G2의 전설적인 경영자였죠. 우리 회사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그때 맞았어요. 그 사람이 그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지금은 안 맞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The present.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하는 저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조그마한 책인데 그걸 가지고 교재로 삼을 정도로 유명한 책을 낸 바로 이 존슨이라고 하는 닥터입니다. 의사예요, 의사. 닥터 존슨인데 The Present,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The Present는 팝이에요. 동음 이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선물이 되지만은 The Present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책 제목을 붙인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은 현재다. 그런 말이에요. 현재다. 왕년에 집착하는 사람은 뒤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과 같다. 이것은 제가 한 말입니다.
뒤를 보고 운전하면 둘 중 하나예요. 뒤로 가든가 안 그러면 엎어지든가. 둘 중 하나예요. 뒤를 보고 어떻게 운전을 해요? 이렇게 뒤로 운전하면 슬립 입에다 물고 뒤로 운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파징 불고.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나라 알죠?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는데 후한 말기에 굉장한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품이 덕이 아주 훌륭해서 그 시대에 누구나 존경하는 곽태라는 대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가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앞에서 시루를 지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이, 이게 맹민이라는 사람인데, 시루가 땅에 떨어져 깨져버렸어. 깨져버렸는데 이 젊은이가 깨진 시루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 유유 그냥. 그래서 곽태라는 대학자가 이상히 여겨서, 자네 왜 시루가 깨졌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나? 그랬더니 이미 깨진 시루를 돌아봐서 뭘 합니까? 그러고 그냥 가. 아, 이 사나이가 보통 사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 곽태라는 대학자가 자네 글 공부를 좀 해보지 않겠나. 그래서 글 공부를 시켜서 10년 후에 벼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정승판사가 돼버렸어요. 이 맹민이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 가지고 연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파증불고, 다시 말하면 깨진 시루는 돌아보지 않는 법이다.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지금 깨진 게 지금 그 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삼공이면 우리나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하는 벼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 버린 인물이 됐어요. 복수불반분. 이것은 엎어진 물은 다시 동이에 담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엎어진 물이 뭡니까? 이게 과거예요. 과거.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은 강태공의 고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강태공이 영감탱이가 되도록 살림살이는 돌보지 않고 책만 읽고 있어. 그리고 시간 남은 가서 낚시질만 해. 그러니까 강태공 하면 낚시꾼으로 생각하죠. 그건 낚시꾼이에요. 낚시꾼인데 강태공의 나늘은 낚시는 요게 요 미늘이라고 그러나, 그 낚시 고든 낚시야. 고든 낚시. 고기 잡으러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새우를 낚으러 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드디어 강태공이 72살에 주나라 무왕 그리고 문왕에게 발탁돼서 그 군사가 돼서, 군사 그러니까 군대 스승이죠. 군사가 돼서 그 앞에 상나라를 쓸어버리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런데 강태공이 요 남정네가 돈은 안 벌어다주고 맨날 글 공부만 하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지리, 천문 공부하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이 영감탱이야 돈 좀 보라오라고 볶다가 도망가 버렸어. 애따 모르겠다. 저 영감은 못 살겠다. 그런데 드디어 72살에 천하를 평정하고, 바로 강태공이 제나라, 지금 산동반도죠. 제나라 임금, 군주로 부임하게 됩니다. 군주로. 그러니까 도망갔던 할망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임금이 돼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임금이 돼가지고 군주가 돼가지고 제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사는 게 어떻느냐, 이러자 강태공이 동이에다 물을 좀 퍼오느라 그래가지고 물을 땅에다가 쏟아버리고, 이걸 다시 주워 담으면 내가 같이 살게. 이거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이거? 다시 말하면 한 번 엎어진 물은,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다. 이미 그건 지나간 과거니까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복수불반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섭유욱이라는 책에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강태공이 낚시질한 데를 관광지로 개발해 놓은 겁니다.
위수라고 하는 중국의 강이죠. 황하강과 양자강 사이에 있는 강인데 이 조어대 낚시질한 곳이다. 강태공께서 사진 찍도록 여기 보면은 이제 낚싯대가 있고 갓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태공은 바로 대기만성형 인물입니다. 72세의 군주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게 강태공이 이 학식이 아주 풍부하거든. 야, 72세에 임금 돼가지고 몇 살이나 했겠냐?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100세까지 했다고 그래. 100세. 그 정도면 임금 충분히 했죠. 근데 다른 기록에는 139세까지 한 걸로 돼 있어요. 또 다른 기록에는 139세가 아니라 200세까지 하다가 신선이 됐다. 또 그런 기록도 있어. 대기만성형입니다. 대기만성형. 강태공이 기왕 나왔으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강태공이 무왕과 문왕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천하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인덕의도야. 문왕이 물었어요. 누가 천하를 차지하는가? 명쾌합니다. 천하의 이익을 백성간 나누는 자가 천하를 차지한다. 맞죠?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왕과 무왕이. 그럼 인이 뭐냐? 하늘의 때와 땅의 재물을 백성과 나누는 자에게 사람이 모인다.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밥 먹게 해주고 등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덕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 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 과거에 인구가 적을 때 사람이 모이면 그 나라는 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 이득이 생기게 하는 자에게 사람이 모인다. 이거 맹자에는 항산 항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파트너에게 이득을 줄 때에 그때 파트너는 떠나지 않는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만 돈을 벌면은 잘 먹고 잘 살아. 다 떠난다. 자, 바로 이걸 가지고 천하를 아주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력만 가지고 천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인심이 천심이라고 했으니 인심을 얻어야 천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순환수. 엎어진 물은 수습하기가 힘들다. 담기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요것은 이제 주매신 한서라는 책에 주매신 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매신도 역시 계속 공부만 하고 살림살이를 이게 돌보지 않아. 그래서 집이 가난해서 뗄나무, 그 뗄나무 있죠? 뗄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아서 겨우 호구지책을 하네. 그런데 이 주매신은 뗄나무 지게를 지고 가면서도 계속 책만 읽어 이렇게.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제껴 노래를. 그게 마누라가 옆에 가면서 계속 바가지를 끌고 이 덜 떨어진 인간아 책을 보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리고 뭐가 기분 좋다고 맨날 노래만 쳐 부르고 돌아다니는 계속 바가지를 긁는 거야. 그러니까 주매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크게 출세를 해서 호의호식 할 텐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마누라가 욕을 퍼붓고는 다른 놈한테 시집을 가버렸어. 아이고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놈아. 언제 네 신세에 크게 출세한다는 말이냐. 그런데 결국 50이 돼서 한무제, 한나라 무제 있죠. 한무제에게 발탁이 돼서 크게 출세를 합니다. 그래 자기가 살던 회계 태수로 부임해. 신임 태수가 부임한다고 그러니까 온 고을 사람들이 길에 청소하고 난리 법석을 치겠죠. 풀 깎고. 근데 주매신이 태수가 돼서 가마를 타고 쑥 보니까 자기를 두고 도망갔던 그 마누라가 새 남자를 얻어가지고 둘이 청소하고 있어. 옆에서 청소하고 있어. 그런데 뒤에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기를 마누라가 또 강태공의 마누라처럼 우리 애정이 그렇지 않으니 같이 사는 게 어떻느냐. 그래서 주매신이 무랑아리를 갖다 주고 땅에 부으면서 이걸 다시 주워 담아보라. 그랬더니 못 담아서 이 마누라는 한 달 후에 자살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역사 기록에는 주매신이 그 옛 처와 지금 현재 남편을 잘 대접해서
자기 후원에 묻게 했는데 한 달 뒤에 아내가 자살하고 말았다.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마누라가 자살했다는 기록이 딱 나와요, 한사에.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은 좀 궁금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넣은 거예요.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매신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주매신이라는 사람이 회개 퇴소가 된 것도 틀림없고, 그 부인이 주매신이 맨날 책이나 보고 노래나 부르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재혼한 것도 사실이에요.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 그러나 거기서 복수 불반분 또는 복수 난수처럼 과연 물 항아리를 땅에 부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근데 후세 사람들은 아주 궁금하잖아요. 왜 마누라가 목매에 죽었는지. 목매에 죽었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펀이라고 합니다. 펀, PUN, 펀에서 동음 이어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이건 강태공 얘기나 그 다음에 주매신 얘기는 픽션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에요. 분명히 팩트에 기반을 둔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팩션이라고 그래요. 팩션.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사실을 창조하는 문화예술 한 장르를 팩션이라고 합니다. 바로 소설에서 시작해서 영화, TV, 드라마, 지금 연극까지 팩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옛날에 혹시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를 TV에서나 영화관에서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팩션의 아주 효시예요. 그리고 다빈치 코드 이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내 팩션 소설은 이진화의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 또 재판이 또 나왔던데, 영원한 제국. 이것은 정조 임금이 갑자기 죽는 날 하루 얘기를 적은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소설이에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적은 소설인데, 이게 이제 팩션의 시옷인데, 우리 사극 드라마는 전부 다 팩션이에요. 팩트에 근거를 두고 작가가 상상력을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대장금이 중종시대에 있었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대장금에 대한 기록은 한두 줄밖에 되지를 않아. 그런데 그 몇 부작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대장금이 무슨 간장을 가지고 무슨 요리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금 스토리는 거짓말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에요. 두 개를 믹스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많이 장희빈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조의 모후인 숙빈 최씨를 다룬 동이라든가, 최근에 이 고구려 만렵의 영유왕 그리고 보정왕 시대 이 영계 소문가의 갈등을 그린 칼과 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팩션이에요. 팩션.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판을 구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수 불반부이나 복수 난수도 일종의 팩션인데, 사람들은 후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 분명히 우리 강태공께서 제나라 군주로 간 것도 틀림없고, 그 부인 마씨가 도망가 버린 것도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역시 펀의 지조는요, 누구냐 하면 김삿갓이에요. 김삿갓의 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19세기 초부터 중엽까지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예요. 근데 나라가 왜 망하냐 하면은요, 우위의 지배계층이 백성을 착취하기 시작하면 그때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후진국들은요,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대표적인 하나의 차이는, 선진국은 국민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먹고 살도록 해요. 그러나 후진국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 100% 지배계층이 백성을 착취해요. 그러니까 어떤 왕조에서 그 사대부 지배계층이 백성을 착취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반드시 망해요. 근데 바로 19세기 초에서 19세기 중엽까지 김삿갓이 활동하던 시대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란 말이에요. 왜? 그 세도 정치를 하면서 임금은 그 왕족 중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을 임금으로 앉혔잖아요. 절대로 똑똑한 사람을 임금으로 앉히지 않습니다. 정조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죠. 그걸 다룬 게 영원한 제국이에요. 왜 죽었는가? 암살 아닌가? 왜? 정조가 개혁을 선언했거든. 이제 개혁을 시작한다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계층은요, 절대로 자기 똑똑한 사람이 정치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돼야 돼. 그래야 마음대로 착취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시기에 김사갓이 시를 써는 거예요. 시도 어떻게 썼습니까? 완전히 펀을 구사해가지고 그냥 한자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글로 해석하면 아주 기가 막힌 욕을 퍼부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지배계층한테. 그런 것들이 많죠. 톨스토이, 현명한 사고. 톨스토이의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 세 가지 의문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무슨 동화냐 하면 한 나라의 임금님이 자기가 백성을 좀 더 잘 다스리고 국가를 부강히 하려면 세 가지 문제만 잘 풀면은 잘 다스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언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일하는 시기. 언제 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으냐. 두 번째는 그 일을 누구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요 세 가지만 풀면은 일을 시작하는 시기, 같이 일하는 사람, 중요한 일, 요게 다 들어가니까 나라 일을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라의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대답을 하도록 했는데 대답하는 놈마다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불러다가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을 불러서 토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학자는 그러면 급한 일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아주 훌륭한 현자가 숲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고 하니 내가 그 현자에 가가지고 물어서 답을 얻겠다. 그런데 그 현자는 귀족은 만나주지 않고 서민만 만나준다고 하니 왕이 자기 경호원들을 다 숲속에 숨겨놓고 농부 복장을 하고 현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현자에게 다짜고짜로 물었어. 도대체 일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근데 이 현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쟁기질만 하고 쟁기질만. 근데 현자가 빼빼 말라가지고 힘이 드니까 왕이 내가 쟁기질을 대신해 주겠소 하면서 왕이 하루 종일 쟁기질을 했어. 그러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현자가 이제 그만 돌아가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소리가 현자께서는 너무 지금 몸이 수쳐가시니까 내가 계속 하겠어 하고 계속 쟁기질을 했어. 그래서 날이 어둑어둑하게 됐어. 근데 그때 밭둑에 앉아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나이가 튀어나와. 어디 배에다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러자 왕이 급하게 막 이게 빨리 지혈을 하지 않으면 젊은이가 죽게 돼 있으니까 자기 옷을 찢고 해가지고 지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나이를 물을 갖다 먹이고 해서 이 사나이가 안정을 찾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살아난 사나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자네가 누군데 내가 용서하나? 나는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 형제들을 당신이 해쳤기 때문에 당신이 혼자 숲속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당신이 나오면 죽이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당신 호위병한테 걸려서 내가 배에 칼을 맞고 왔는데 당신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용서하신다면 나는 평생도록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현자에게 그 세 가지 질문을 또 했어. 그러면 현자가 이미 내가 답을 해드렸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당신이 쟁기질을 하지 않고 그때 나갔다면 당신은 저 사나이의 칼에 맞아 죽었어. 그러니 당신이 그 일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그거였어. 쟁기질이었어. 그 다음에 그 사나이가 왔을 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나이를 살려주는 것이었어. 살려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저 사나이는 지금도 당신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결론을 내려줍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당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사나이가 가장 중요했던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국가를 잘 다스리게 된다. 바로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고 강의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도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한만 생각해 봐도 그 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강의를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일이에요. 이 밖에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미래가 과거와 만나는 아주 짧은 순간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순간은 매우 작게 보이지만 그곳에 인생 전체가 압축되어 있다. 이게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합산하면 현재를 전부 합해놓으면 인생 전체가 되는 거지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재밖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선물, 현재 똑같은 뜻입니다. 바로 스펜서 존슨이 쓴 책이에요. 이게 바로 전부 펀입니다. 회일단 이것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 책 들어보셨죠? 지금도 시중에서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는데 전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책에는 고래가 춤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춥니까? 의역을 한 거예요. 그 책 제목은 웨일단이에요. 즉 고래도 할 수 있다. 근데 저것은 펀입니다. 웨일단. 잘했네 그 말이에요. 잘했네. 근데 책 제목을 잘했네 그렇게 붙여놓으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제목을 섹시하게 붙여놓으니까 몽땅 팔려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펀이니까 영어로 펀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스펜서 존슨 박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책에서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4가지 방법. 자, 현재 속에 살기. 보다 행복하고 보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라.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아라. 그 다음에 과거에서 배우기.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를 원한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라. 그것에서 소중한 교훈을 배워라. 내가 왜 성공 못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다르게 행동하라. 자, 미래를 계획하기.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멋진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라. 그것이 실현되도록 계획을 세워라. 지금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 다음에 목적 실현하기. 당신의 일과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하기를 원한다면 목적을 가진 삶,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그러면은 그 목적을 실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 목적이 뚜렷하면은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애터미 사업 여부의 판단인데요.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 실제로 국가의 이 공공 프로젝트건 또는 기업에서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이 방법으로 합니다. 이 방법으로 하는데 비용 편익 분석이나 비용 효과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분명히 애터미 사업으로 월천택, 이천택, 오천택이 될 수 있지만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뭔가 얻는 게 있으면 지불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투입,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3년간
있었더니 월천댁이 됐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잖아요. 미국 가면 꼭 그 영감탱이가 하나 있어. 그 영감탱이 만날 때마다 욕을 퍼부어주는데 나보다 나이가 작으니까 욕을 퍼부어도 돼요. 왜냐하면 속알머리가 없거든. 갑자기 강의하는데 왜 나는 3년 됐는데 로얄이 안 되냐 이게. 그 3년간 뭐 했냐 그랬더니 집에서 맨 자빠져 놀았어. 그러니까 3년 되면 로얄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가 봐.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자, 다음. 자, 요거예요. 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희생,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코스트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건 무슨 현금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심적인, 감성적인 거란 말이에요. 체면, 자존심, 위신, 속상함, 속이 있는 대로 상하죠. 아주 몰상식하게 사람을 대하는 정말 몰상식한 인간들의 몰상식한 대우 때문에 속이 있는 대로 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코스트예요. 코스트. 시간 투입해야 되는데 취미생활을 못해. 늦잠 자기. 늦잠 자는 것도 기분 좋거든. 여가 즐기기, 연속극 시청, 여행 등을 제한하지 않으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저거 할 거 다 하고 언제 합니까? 그 다음에 반대. 가족, 친인척, 친구들이 반대합니다. 그럼 반대하면은 되물어 보세요. 반대? 그러면 네가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도 죽어버리고 없을 텐데. 책임 못 져요. 책임 절대로 못 집니다.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에게 되물어 보라고. 네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 노력 투입, 육체적 피곤함 이것도 전부 코스트예요. 비용의 투입이에요. 그리고 귀찮음, 인간관계의 피곤함.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 그냥 귀찮아 죽겠어. 이걸 소위 영어로 말하면 귀차니즘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나중에 이제 귀찮아. 이 사람 만나요. 여기 앉아서 앉아있는 것도 귀찮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고 희생이고 인풋 투입이에요. 요걸 투입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생계소득 또는 경제적 자유. 폭넓은 인간.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립니다. 그 다음에 봉사, 기여, 자아실현. 다시 말하면 내가 소득을 얻어서 가난한 이웃, 가난한 교회 등에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소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더십 발휘, 강의 기회.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강의를 해줄 수 이것도 기회고, 국내 여행을 할 수 있고, 당당함. 내가 지금 소득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누구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충분한 축의금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결혼 청첩장 하면 가슴이 덜컹하죠. 이거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주머니가 그렇고. 지금 시즌이요. 청첩장이 저한테는 무지하게 날라와요. 그러나 죄다 이 아주 아리까리해.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힘들어 죽겠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렇죠?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은 자기 부하나 후배들을 잘 챙기기 싫어서 안 챙기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챙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머니가 월천댁, 월천남 정도만 된다고 해도 당당하게 후배들에게 밥 한 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쪽이 크냐, 이퀄이냐, 이쪽이 크냐에 따라서 하고 말고는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이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이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개인의 문제예요. 자, 다음. 자,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장수 시대. 현재 우리나라 한국 노인 소득이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가족 동반 자살. 그 통계를 보면요, OECD 국가 중 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인데 그 최고가 너무 최고이기 때문에 그 OECD 통계를 보면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한국은 이쪽으로 읽을 걸 그려놨어요. 이쪽으로 읽어가지고는 한국의 자살 숫자가 나오지를 않아. 다른 나라는 뭐 10명, 뭐 5명 그러는데 우리는 100명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스케일로 되지를 않아, 그림이. 그 정도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전부 무슨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경제적 빈곤이 1등이고 두 번째가 신병, 세 번째가 애로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 개가 전부 다 경제적 빈곤 문제예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언급했죠. 노인 빈곤율 45.1%.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실질 은퇴 연령, 우리나라 지금 일본을 앞섰어요. 70.3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평균 노인 70.3세까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65세 이상 고령자 일하는 비율이 세계 두 번째.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0만밖에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이건 매우 낭만적으로 사회 나가서 활동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예, 이게 지금 그럼 자영업 하면 되느냐? 자영업 하면 여기 지금 5%만 성공하고 15%는 현상 유지하고 80%는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엊그제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 저게 뉴스가 또 나와요. 자영업으로 3년간 살아남을 확률 50%. 50%가 3년 이내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건 4년 통계입니다. 4년 후에는 80%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물론 자영업에서 5%가 성공을 해요. 그 5%에 드실 자신이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자, 손에 잡은 것 놔버리기. 이것은 인도네시아 셀레베이스 섬 주민들이 원숭이 잡기를 합니다. 이게 셀레베이스 섬에 이 호박이 있다는데 호박이 매우 단단하대요. 껍데기가 단단해. 그래서 호박이 어렸을 때 한쪽을 묶어놓고 놔두면 여기는 이렇게 조롱박처럼 된대요. 그러면 안을 긁어버리고 이 안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나무에 묶어두면은 원숭이가 쌀을 좋아해서 호박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근데 이 들어가는 입구가 손을 펴면 들어가는데 손을 잡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놈의 원숭이가 안에 있는 쌀을 잡고 주먹을 안 펴. 안 펴가지고 도망가려고 예를 쓰는데 그때 애들이 가서 원숭이를 잡으면 돼. 그 나무에 묶어놓은 호박의 줄을 잘라버리고. 그런데 잡혀가지고도 안 나니까 박을 들고 다닌대. 이렇게 잡혀가지고도 안 노니까 그 쌀만 놔버리면 자유를 얻는데 주먹을 안 펴. 즉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먹에 넣고 안 버려. 요걸 학자들이 인용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 원숭이를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원숭이는 나무 끝에 있잖아요. 이걸 마취송으로 쏴버리면 떨어져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을까 봤더니 원주민들이 저렇게 잡더라 이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고목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하게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쌀을 넣으면 원숭이가 집어넣고 요걸 잡고 안 나니까 고목에 원숭이가 붙어있어. 근데 학자들이 가서 원숭이를 잡아도 안 논대 이걸. 안 놔. 그러니까 혹시 앞에서 얘기한 코스트 그런 것을 손에 쥐고 있다면 놔버리세요. 놔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결론 당난거철입니다. 당난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마귀는 곤충 세계에서는 가장 강한 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고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그래. 곤충 세계에서는 지가 강할지 모르지만은 수레바퀴를 어떻게 지가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수레바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세월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왕년에 뭘 했지만은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옛날에 농경시대에서 지금 창조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세월의 흐름을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책에 보면 사마귀가 떡 수레바퀴 못 가 이놈아 했는데 수레바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깔려 죽었는데 어떤 놈이 깔려 죽었는지를 수레 탄 사람은 몰라. 자, 다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가 코끼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다가 신세가 이만하게 됐죠. 응? 요 놈이 지금 여우한테 지금 어떡하려고 하는 거예요? 까불고 있는 거죠. 여기 사막이에요. 요 놈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강아지가 사자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거대한 것들은 세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왕년만 찾고 있지 말고 놔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태도 하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애터미에서 학력이나 지식이나 연령이나 성별, 건강 상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태도, 애티튜드. 바로 나쁜 태도는 펑크난 타이어와 같다. 만일 당신이 그걸 갈아 끼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는
틀어잡고 있는 것을 조그마한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위신이라든가 이런 걸 놔버리면 간단한데 놓지 않고 이게 놔버리는 게 태도거든요. 태도. 이건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도예요. 이걸 놔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R은 소득입니다. 소득은 신사숙녀의 함수입니다. 요게 교상망측하게 생긴 것들은 다 그리스 알파벳인데 함수라는 뜻이에요. 신사숙녀는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두 개를 합해보면 매력이 돼요. 매력적인 사람. 한자로는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능력과 인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멋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사장님, 남사님 보니까 전부 멋있는 분들인데 전부 성공하실 것 같아요.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